당신이 아무리 현란한 기술로 아내의 그곳을 애무했다 해도 당신이 평생 몰랐을 적나라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의학 전문가 김소연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제 진료실에서 은밀한 한숨을 내쉬었고 남편들의 억울하고 무력한 하소연도 들어왔습니다. 왜 만지기만 하면 아내의 거기가 바싹 마르고 오그라들까요? 또는 제 키스가 왜 그녀에겐 독약이라도 되는 듯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까요? 아내들은 이렇게 흐느낍니다. 선생님, 그곳이 너무 아파요. 남편은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서두르는 기계 같아요. 늙고 주름진 제 몸이 서러울 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쓰디쓴 말들을 그들은 속으로 삼킵니다. 왜냐고요? 평생을 함께한 남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이 식었다고, 자신도 이제 끝났다고 자책합니다. 노화의 고통이 두 사람 모두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제가 당신에게 아내의 가장 깊고 축축한 곳으로 가는 보물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어루만진다면 나이조차 메마르게 할 수 없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그곳은 단순히 드나드는 구멍이 아닙니다. 서툴렀던 사랑의 몸집부터 가슴을 후벼 팠던 거친 잠자리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예민한 꽃잎입니다. 소중히 다뤄지고 싶은 욕망과 늙어감의 수치심, 노년의 건조함이 겹겹이 쌓인 공간입니다. 그 꽃을 다시 활짝 피우고 달콤한 꿀을 맛보고 싶다면 혀를 놀리는 기술 이전에 늙어가는 몸의 고통을 이해하는 존중을 당신의 입술에 먼저 담아야 합니다. 아내가 몸서리치며 피하는 이유, 그곳이 사막처럼 메마른 이유, 그녀가 말없이 고통을 참아내는 이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뜨거운 입술을 그녀의 비밀스러운 곳에 대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 입술의 작은 변화가 젊은 시절보다 더 격렬하게 그녀의 샘을 다시 터뜨릴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기를 누르고 당신의 평생 파트너와 공유하세요. 두 분의 뜨거운 밤이 백세까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 아내가 당신의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걸까요? 당신이 그 은밀한 곳에 입을 맞추는 순간 왜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비트는 걸까요? 그건 당신을 증오해서가 아닙니다. 처녀 시절의 수줍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적나라한 두려움이며 세월의 고통을 견디는 몸이 보내는 본능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여자란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 서리가 내릴 때쯤이면 몸은 더 이상 뜨거운 소나기를 기쁘게 맞이하는 비옥한 대지가 아닙니다. 극도로 예민한 불모지로 변해버립니다. 한때 촉촉하고 탱탱했던 질 점막은 이제 흠뻑 젖은 휴지처럼 얇아져서 가벼운 마찰에도 찢어질 듯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건조함은 더 이상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가 욕망을 인지하기도 전에, 심장이 사랑의 박동을 울리기도 전에 몸은 이미 침묵 속에서 거부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이 낯선 배신감이 그녀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곧 닥쳐올 통증이 두렵고 당신의 열정에 화답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서 생명 없는 통나무가 되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머릿속은 불안과 자괴감의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내 거기에서 예전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아니면 퀴퀴한 늙은 냄새가 날까? 내 주름지고 축 늘어진 살결이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더 이상 촉촉하지 않은 꽃잎이 그를 좌절하게 만들까? 이 나이에 이런 음탕한 짓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닐까? 그녀는 성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늙고 무력해진 자신의 몸뚱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30년 전에 완벽하고 추측했던 자신을 당신 앞에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다리를 오므리고 침묵 속에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 거부는 당신을 향한 칼날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열등감과 고통을 가리기 위한 연약한 방패입니다. 아내의 마음속 폭풍을 알리 없는 남편은 오해의 늪에 빠집니다.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아니면 내가 이제 늙고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도끼 어린 질문들이 남자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사랑을 의심으로, 욕망을 분노로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만의 고통 속에 침묵하며 오해를 풀지 못한 채 고독이라는 껍질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이 비극적인 악순환은 한때 사랑의 천국이었던 침대를 차가운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여,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십시오. 아내는 여전히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가슴 속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몸으로 피어나는 격정적인 파도로 만들기엔 당신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나 완전히 틀렸을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몰아붙이는 공격도 현란한 기술도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 몸에 소리 없는 비명을 들어줄 줄 아는 인내심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제 그녀가 왜 몸서리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그곳에 하는 키스는 정말 그녀에게 최고의 쾌락을 선사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정복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한 본능적인 행위입니까? 저의 은밀한 진료실에서 황혼역의 여성들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거기에 입을 맞출 때마다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사랑받는 느낌 대신 제 가장 신성한 것이 난폭하게 유린당하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남편은 사랑의 선물을 건넸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방어벽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의 간극이 생기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가 그 행위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그것을 쾌락의 시작으로 보지만 여자는 그것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키스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타이밍에, 방식에, 그리고 당신의 입술이 그녀의 살갗에 닿기 전에 그녀의 영혼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에 있습니다. 여자란 몸이 꿀물을 흘리기 전에 영혼부터 적셔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그곳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켠다고 불이 들어오고 자극한다고 샘솟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숭배받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성적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섬세한 감정 기관입니다. 조급하게 혀로 휘젓는 것보다 입술이 닿기 전에 다정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질문 하나가 만 배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자기야, 내가 천천히 그곳에 다가가도 괜찮을까?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줘.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남자에게 여자는 방어 대신 신뢰로 답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성적 놀이개가 아닌 여왕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곳에 하는 키스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질 때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뜨거운 사랑의 온도이며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부드럽고 축축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 그녀를 사랑하고 황홀경에 몸부림치는 그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키스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말로 쥐네 그녀 영혼의 갑옷을 먼저 벗겨내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살결로 나누는 맹세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의 영혼과 육체가 그 맹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로 행동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지 속 욕망이라는 괴물이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입술이 폭풍과 같은 조급함으로 그 예민한 땅에 돌진하는 순간 그녀는 몸서리를 칩니다. 황홀경의 전율이 아닌 공포의 발작입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고 심장에 무거운 강철 문이 쾅 닫히며 그 안에 있던 모든 축축한 욕망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온 남편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정말로 준비되셨습니까? 그녀의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아니라 그 얼어붙은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활짝 열어젖힐 준비 말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수천 명의 남자들에게 목이 쉬어라 외쳤던 5가지 필수 준비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캐캐 묵은 예절 따위가 아닙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아내의 감각을 부활시킬 수 있는 행동 지침서이자 보물 지도입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손, 입, 그리고 수염의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마늘과 양파 냄새가 진동하는 저녁 식사를 막 끝낸 남편이 그 음식물 냄새가 차에 가시지 않은 숨결로 달려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욕이며 그녀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입안을 깨끗이 헹구고 수염은 그녀의 연약한 살결을 긁지 않도록 부드럽게 다듬고 손톱은 때 하나 없이 짧고 깨끗하게 깎아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그 손끝과 입술이 자신의 몸 어디를 여행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청결은 첫 번째 약속이며 이 사랑의 행위가 더러운 공격이 아닌 숭배의 행위가 될 것이라는 보증수표입니다. 둘째, 칠흑 같은 어둠이나 고문실 같은 환한 조명 따위는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간접 조명을 이용해 그녀를 위한 심리적 안식처를 만드십시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몸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을 때 절대로 다가가선 안 됩니다. 그 무자비한 빛은 주름, 늘어진 피부, 세월의 흔적 등 그녀가 감추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녀를 심판대의 피사체로 만듭니다. 반대로 칠흑 같은 어둠 역시 무엇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줍니다. 꿀처럼 부드러운 노란빛의 스탠드 조명이나 무드 등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옷을 모두 벗었을 때조차 자신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 빛은 잔인한 무대 조명이 아닌 부드러운 베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만지기 전에 먼저 대화하십시오. 입으로 키스하기 전에 입으로 먼저 말을 거십시오. 자기야,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이 중요한 암호를 건너뛰고 무작정 돌진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소통 불가능한 야만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괜찮아. 라는 아내의 그 나지막한 속삭임 한마디가 모든 방어벽을 허물어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권력, 선택권, 자기 몸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녀에게 당신이 주는 그 권력은 그 어떤 혀의 기술보다 더 짜릿한 자극이 됩니다. 넷째, 절대로 혀부터 공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혀가 그곳에 가장 먼저 침입한다면 실패 확률은 99%입니다. 그녀는 몰아치는 자극보다 순서와 리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부드럽게 손끝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향곡이 가장 여린 선율로 시작하듯 말입니다. 손끝으로 시작해 부드러운 아랫배를 지나고 옆구리를 감돌아 가장 민감한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전진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출발점입니다. 그녀를 적게 만드는 것은 직접적인 자극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황홀경의 절정임을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애무의 여정, 바로 그 신성한 순례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성기가 아닌 감성의 땅에서 시작하십시오. 남자는 마치 그곳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성기를 향해 직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주변의 감성이 담긴 땅에서부터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아랫배, 허벅지 안쪽, 허리, 허리. 이 부위들은 몸이 반응하기 전에 영혼이 먼저 움직이는 곳입니다. 당신이 오직 성기에만 집중한다면 그녀는 속으로 또 저거군,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랫배에 부드럽게 얹어진 따뜻한 손길, 허리에 가볍게 입맞추는 키스는 전혀 다른 신호가 됩니다. 오늘 이 남자는 나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구나. 이 5가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고된 사랑의 표현이자 의식입니다. 준비된 남편은 아내의 다리를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혀끝을 느끼기 전에 당신의 태도와 숭배하는 마음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축축한 키스를 위한 허락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영혼의 떨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준비 사항들이 과연 탁상공론에 불과한, 남자의 고통은 오홍은 알지도 못하는 여의사의 공허한 외침일 뿐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축축한 대답은 바로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세 남자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이라는 무기로 영원할 것 같던 아내의 얼어붙은 성을 녹여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경북 포항의 박서준 씨 67세. 바닷바람에 그을린 피부와 눈가에 깊게 팬 고독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제게 40년 결혼 생활, 자신의 침대 위에서 펼쳐진 40년의 생지옥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가 사랑하는 아내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열고 다리를 열어 그의 가장 은밀한 입맞춤을 편안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아내는 움츠러들었고 그 침묵의 거절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죄인처럼 낯선 룸메이트 옆에 있는 음탕한 괴물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을 들은 후 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엔 혀도, 파고드는 손가락도, 그 어떤 노골적인 성적 자극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따뜻한 손등으로 어떤 요구도, 침범도 없는 온기로 세월의 흔적과 출산의 흉터가 남은 아내의 아랫배를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는 몸서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그의 부드러움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햇살이 스며들 때 그녀는 돌아누워 숨결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여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젯밤 아주 오랜만에 당신이 정말로 나를, 이 늙어버린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변화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남자는 광주에 사시는 이민호 씨 70세. 불처럼 성미가 급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억제되지 않는 남성 본능, 조급함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에게 전예일한 시간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늘 폭풍처럼 전투에 돌입했고 서둘러 아내의 옷을 벗기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쾌락의 중심이라고 믿는 그곳에 혀를 갖다 댔습니다. 그 행위가 아내에겐 얼마나 잔인한 침략이었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혀는 사랑의 도구가 아닌 이기심의 무기였고 아내를 그의 만족을 위한 영혼 없는 구멍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당연히 아내의 그곳은 나날이 메말라갔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으며 둘의 관계는 침묵과 원망이라는 깊은 심연에 의해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3주 동안 그는 아내의 몸에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무릎을 꿇고 평생의 풍파를 함께 헤쳐온 아내의 지친 발을 경건하게 주물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요구 대신 다정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여보, 당신 덕분에 편히 쉬었어. 그리고 3주간의 속죄와 숭배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거칠었던 그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지만 가장 강렬한 초대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게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다시 쌓아올려 올린 신뢰가 아내의 그곳을 다시 적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활기찬 항구도시 부산의 김현우 씨 65세입니다. 그의 경우는 조금 더 미묘하고 달랐습니다. 이민호 씨처럼 거칠지는 않았지만 그는 늘 노력하고 입냄새를 확인하고 아내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실패했고 아내의 움츠러드는 몸짓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노화의 고통,
더 이상 생기가 넘치지 않는 몸에 대한 자괴감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현우 씨의 차별점은 그 이후의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피할 때 그는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당신 옆에서 자고 싶어. 대신 우리 따뜻하게 꼭 껴안고 잘까. 모든 의무의 압박에서 아내를 해방시켜준 이 작은 한마디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최음제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그리고 여러 밤 동안 오히려 아내가 먼저 그의 품을 파고들고 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살갗의 온기를 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늙어버린 내 몸을 드러내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밤 내가 메말라 있더라도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연을 가진 이 세 남자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존중이라는 만능 열쇠로 감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마침내 스스로 그 손을 잡았고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입맞춤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사랑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자신이 숭배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안전한 거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입맞춤, 그리고 그녀의 샘물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침략자에서 순례자로 그 방향만 바꿀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적지 않은 남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금기된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의 그곳은 좀 꺼려져요. 나이든 냄새가 날까봐 입술을 갖다 대기가 비위생적으로 느껴져서 두려워요. 이 은밀한 진료실에서 저는 죄책감 가득한 그 속삭임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곳은 더러운 수렁이 아닙니다. 그저 평생을 함께한 남자에게 오랫동안 보살핌 받지 못하고 메말라버린 정원일 뿐입니다. 여자의 그곳은 무자비한 시간이 휩쓸고 지나가면 더 이상 청춘의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사막의 폭풍처럼 모든 축축함을 앗아갑니다. 힘차게 흐르던 청춘의 샘물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그 안에 연약한 생태계가 변하면서 pH 균형도 깨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물주의 잔인한 생물학적 선고입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 유일한 인생의 동반자가 예전 같지 않네.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지? 같은 말을 내뱉거나 입술을 댈 때 주저하는 표정을 짓는다면 그녀는 자신의 가장 신성한 곳을 평생 숨겨야 할 부끄럽고 더러운 비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느낌은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하고 영혼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천 명의 여성 중 유독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깨끗하게 씻고 잠자리에 들어 라는 차가운 말을 들은 후 남은 30년의 결혼 생활 내내 팬티를 입고 잠자리에 들었던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제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몸 전체가 더러운 폐기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에게 그곳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이 남편의 그 한마디는 단순히 침실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영원한 벽을 쌓아올린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사랑의 기술을 이해했던 한 남편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아내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그는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를 품에 안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여자 향기가 유난히 짙네. 나는 이렇게 야생적인 당신도 좋아. 하지만 우리 같이 샤워하면 당신 피부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매끄러워질 것 같은데. 아내는 샤워를 마친 후 스스로 굶주린 맹수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잔인한 비난이 아닌
매혹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제를 축축한 전이의 과정으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냄새가 정 거슬린다면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대신 함께 샤워하자고 제안하십시오. 욕실을 사랑의 공간으로, 두 늙은 몸이 하루의 먼지뿐만 아니라 수년간 쌓여온 열등감과 거리감의 먼지까지 함께 씻어내는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녀는 너는 더러워 라는 잔혹한 판결이 아닌 나는 당신과 온전히 함께하고 싶어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의 상태는 남편의 편견 어린 시선이 아닌 의학적 지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냄새가 정말 지독하고 비정상적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질염이나 노화로 인한 심각한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를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하십시오. 우리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볼까?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그 걱정 어린 한마디에 그녀는 수치심과 굴욕감 대신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운 부인과 진료를 관심과 연결의 여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곳은 육체적 쾌락의 공간이기에 앞서 그녀의 자존심이 깃든 성전이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전체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주저하거나 혐오감을 보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모든 것이 무참히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이 고개를 숙여 그곳을 입술로 끌어안고 숭배하는 순간 그녀는 주름지고 메마른 자신의 삶 전체가 당신의 품에 온전히 안겼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00배는 더 예민합니다. 어리석은 위생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그녀를 움츠러들게 하고 그녀의 그곳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것은 냄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망설임, 당신이 혐오감을 드러내는 그 방식입니다. 아내의 그곳이 말없는 조개처럼 굳게 닫히는 이유, 당신의 품 안에서 그녀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단 하나의 실수.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무심한 말 한마디,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손가락 끝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차가운 잠자리의 비극은 때로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그녀가 다시 마음을 여는 이유, 말라붙었던 샘이 다시 솟아나는 이유는 당신이 보여준 따뜻한 시냇물 같은 작은 배려, 꿀처럼 달콤한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강요함 없는 기다림, 진정한 의미의 숭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00배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여자의 거대한 마음의 저장고에는 영혼 없는 기술적 수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 혀의 방향이 어땠는지, 손가락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따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희미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는 날까지 뼈에 새길 것입니다. 그날 당신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그녀의 미세한 미간의 찡그림과 가빠지는 숨소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끈기 있게 살폈는지를 말입니다. 여왕처럼 존중받는다는 느낌, 늙고 주름진 몸을 드러내면서도 온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감각이야말로 영혼에 영원히 남아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축축한 전류로 변하는 것입니다. 비밀의 삼각지대에 하는 입맞춤은 외워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이며 당신이 그녀의 영혼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녀는 노골적인 자극이 아닌 존중에 반응합니다. 그녀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 신성한 사원이며 가장 경건한 순례자만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기보다 감성의 영역이 먼저입니다.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어루만지는 느긋한 손가락의 리듬이 혀로 가하는 직접적이고 난폭한 공격보다 1000배는 더 자극적입니다. 당신의 준비, 즉 청결, 공간, 조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정한 말들이 그녀의 허락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애무 아래 온전히 몸을 맡기며 신음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늙은 몸이 아님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자신이 여전히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존재이며 당신을 미치게 할 힘이 남아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섹스가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치료이며 세월이 남긴 모든 상처와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순간입니다. 만약 과거에 젊음의 무지와 본능의 이기심 때문에 당신이 조심성 없었고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실에 등불을 하나 끄고 그녀를 품에 안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자기야, 오늘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까? 그냥 손만 꼭 잡고 잘까? 그거 아십니까? 의무의 모든 압박에서 그녀를 해방시켜주는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녀가 수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고독과 굴욕의 빙산을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 그녀의 몸이 아닌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말들을 끈기 있게 들어준 당신. 이제 당신은 세상의 수많은 다른 남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의무를 해치우는 남편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내를 다시 젖게 만들 수 있는 애무의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술에만 맛을 남기는 키스가 아니라 심장에 흔적을 남기는 키스. 오늘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진정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깊은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여자를 다시 웃게 만들기 위한 뜨거운 사랑의 밤 뒤에 찾아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의 끝까지 함께하는 안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는 입맞춤을 시작합시다. 바로 지금 침대 위에서나 침대 밖에서나 당신의 삶이 늘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